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정치권의 이제 중요한 이슈들만 모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중동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파키스탄에서 협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협상 동향은요, 추가적으로 들어온 대로 이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 정치권 뉴스인데요. 우선 오늘요, 이 전환길 대표의 한미동맹단 출범, 그리고 오늘 첫 집회가 되겠습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전환길 대표의 연설을 들었고요. 전환길 대표의 연설은 이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이 한미동맹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중요성. 그래서 하나로 뭉쳐야 된다. Let's go together. 딱 요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저기 교계. 그게 교계가 이제 종교 단체들 한보 1000여 명 이상의 정의 회원들이 모여있는 대형 교계 단체에서 최근에 부활절 예배 메시지를 누가 전했느냐? 이재명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전했죠. 자, 이거에 대한 교계의 반발, 즉 보수 지금 종교계에서 어마어마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 단체에서, 교계 단체에서 이것을 규탄하는, 누가 데리고 왔느냐, 모셔왔느냐, 바로 소광석 목사하고 이영훈 목사가 지금 모셔왔다. 이건 배신자다. 그래서 왜 정교 분리를 해야 되는데 정교 분리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이 과거에 이 좌파들이 말이죠, 손현보 목사의 이런 이 활동을 갖다가 굉장히 비판했는데 그 목사들은 왜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딱 닫고 있느냐? 자, 강하게 규탄하고 있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이제 종교계 중에서도 말이죠. 이제 제일 큰, 신도수로 따지면 이제, 보도 보면 이제, 이 불교도가 제일 많고, 그리고 기독교계는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들이 많은 데가 전부 한국에 집중돼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마어마하죠. 10만 명이 넘잖아요, 신도가. 사랑의 교회 이런데. 자, 그러니까 그 파급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종교 지도자, 이름은 제가 거명하지 않았는데, 지금 다 알아요, 이제. 자, 초대하는데 결정적 역할하는 사람이 이영훈 목사, 그리고 이제 송황 목사 두 분이다. 자, 그런데 이제 강하게 송황석 목사, 이제 이영훈 목사, 이 두 분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박상용 검사가 지금 핍박과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박상용 검사 홀홀 단식, 그야말로 거대 여권하고 싸우는 걸 보면서 눈물이 앞을 가린다 이거죠. 그냥 우리가 있을 수가 있냐? 내가 박상용이다. 그래서 국민 저항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 야권의 움직임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당한 그 싸움 모습, 정말 유동규 본부장 못지않은 기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캠페인을 벌이면서 한미동맹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 누구냐? 여러분이 있죠. 야권에 이런 부정선거 캠페인. 장재현 박사가 저한테 동영상 하나를 보내왔어요. 바로 한미 상호조약 3조가 개정된 건 아니냐. 그래서 사이버 문제에 관해서는 한미동맹이 같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장재현 박사의 부정선거의 캠페인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메인 서버, 여기에 전산 조작이 들어가 있다. 요거를 가지고 부정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장재현 박사가 보내온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목소리. 이게 이제 99명의 중국인 사건. 저는 이게 경찰 수사까지 다 끝나서 경찰 수사를 우리가 믿어야지 대책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권에서 이거 수상하다. 이거 사실이 아니야? 이런 반론과 의혹들, 비판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도 함께 장재현 박사가 저에게 보내온 요 동영상, 요것도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말이죠. 최근에 이재명이가 이제 민노총 간부들하고 이제 정책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거기서 내온 내용들, 이미 제가 전문가인 이인재 전 노동부 장관의 입장문,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에서 나온 사설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오늘 또 많은 사설들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발언을 이재명이가 했는지. 왜냐하면 노동개혁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혁 대상 중에 하나예요.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4대 개혁 하면서 노동개혁을 제일 1번으로 우선순위로 놓았고요. 노동개혁 중에서도 이 회계, 그렇죠? 회계 투명하게 유지하는 거. 왜냐하면
노동계의 부정부패가 어마어마, 노조 지도자가 말이죠, 우연자,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다, 챙기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 개혁 없이, 회계의 투명성 없이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민노총하고 간담을 한 것도 많은 또 의혹과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은요. 자, 그래서 우리 주요 레거시 미디어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요, 이 평택 집회 시위,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뭐 역대급 인파가 오렸다. 자, 그래서 이제 우산혁명이라고 이제 전한길 대표는 우산혁명, 즉 홍콩의 시민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혁명이 홍콩의 특징이 뭐예요? 반정부시잖아요. 정부의 독재, 정부의 자유탄압, 이거를 저항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그야말로 이제 무혈 투쟁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우산혁명이다. 이게 홍콩 시민혁명이, 시민운동이요. 그런 것처럼 전한길 대표도 우산에 태극기와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 그 성조기. 자, 그래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집회를 가진 겁니다. 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미국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이런 취지가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Let's go together. 그래서 Stop the steal, CCP out. 한미동맹, 요런 구호를 외쳤어요. 자, 그래서 역대급 인파들이 모여들어서 전한길 대표의 취지에 이제 공감을 표시하는 요런 시위가 이루어졌고,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상용 검사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화영, 지금 이제 연어 술 파티를 통해서 회유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저희가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이 박상용 검사가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왜 공소 취소하려고 지금 국정조사를 하느냐. 조작 기소의 개념 자체가 결국은 이제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하에 전면 지금 반박 입장을 계속 일관성 있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 특히 법무부에서는 이걸 갖다가 징계를 하고 직무정지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서민민생대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정성에 대한 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면전.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 박상용 검사의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이거는 일종의 이 탄압인데, 요 탄압은 명분이 없다. 그리고 불법성이 강하다. 이게 주장입니다. 왜냐? 만약에 진짜로 억울하고 나면 사법조치로다가 이걸 바로 잡아야지. 왜 조작 기소라는 미명하에 국정조사라고 하는 매체 형태를 통해서 본인을 압박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공소를 취소하도록 하려고 하느냐. 요거는요, 사법의 작용에 관한 과정에 대한 정부의 정치, 입법부의 불법적 개입이다. 이런 불법 개입에 대해서는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그거는 불법에 대한 부역행위다까지 지금 반박하고 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국정조사가 이게 불법적인 행위라는 거죠. 이게 합법적인 하려면 국정조사를 할 게 아니라 법원에다가 재심을 신청해야 될 거 아니냐. 한명숙이도 재심 신청한 거 아니냐. 김정희도 재심 신청하고, 그러면 법적 조치, 사법적인 조치인 재심을 청구해야지 왜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부역행위에는 내가 양합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박상용 검사의 주장이에요. 자, 그리고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다 보고했다고 불게 된 것은, 그야말로 이실직고하게 된 것은 본인의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다. 뭘로? 다양하게 제기됐던 증거에 의해서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본인이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앞으로 이제 그 당시 말이죠. 사법조치 과정에서 더 불리하니까 불게 된 것이다. 부지사까지 한 사람이 무슨 여러 회 먹였다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실직고 사실이 아닌 거를 검사가 어떻게 회유할 수 있겠느냐. 예. 그야말로 이제 본인이 살아나기 위해서 다양한 다른 증거를 갖다가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부른 것이다. 본인이 여러 파티를 통해서 압박했다는 거 말이 안 된다. 이런 취지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여당에서 까고 있는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한꺼번에 전체를 다 까야지 왜 여권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 딱 짜집게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걸 쪼가리로다가 까느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인 이해가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녹취록을 까는 것 자체도 서민석 변호사가 까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예,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주시장이 이번에 출마했잖아요. 청주시장 출마와 관련된 이 녹취 까기가 아니냐 이거죠. 뒷거래가 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지금 반박하는 국정조사 내용도 반박하고 녹취록 내용도 반박하고 그 당시 수사 과정. 그런데 이제 그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없으니까 본인이 기억에만 의존해서 지금 싸우는 데는 상당한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다. 자료를 다 내놔라. 본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승인해 달라. 예.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누굽니까? 김민전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본인은 박상용 검사의 일면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러 차례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무슨 변호사 합의를 구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냐? 박상용 검사의 아버지였다. 이 정도로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직무정지까지 당했으니까 지금 완전히 이제 그 소환조사도 이제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박상용을 구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법治을 구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내가 박상용이다. 이런 캠페인을 벌여야 된다는 주장이 압도적으로 지금 크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택, 박상용,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분위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미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분명하죠. 예.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 그러면은 자유우파적인 목소리를 낸 사람이 하루아침에 왜 이재명을 쫓아냈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영훈 목사님은, 그거, 윤석열 대통령도 초대를 했어. 똑같은 방식이야. 여야 가리지 않고 초대하는 것이 공평한 거야.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이번에 이재명이를 초대한 것도 이제 교회연합 측에서 초대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 않느냐, 내가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학 목사의 또 이 아부 발언,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상당해요. 그래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그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교계 애국자 지도자 연합회 한 1000여 명의 신도들로, 목사들로 이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대대적인 규탄, 성명을 내놨습니다. 특히 말이죠. 이번 성명의 경우에는 전에 손현보 목사를 그렇게 비판했던 고사모가 왜 이번에는 입을 딱 다물고 있냐 이겁니다. 당연히 좌파 단체들이니까 자기네 일이니까 비판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이중적 잣대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요거를 말이죠. 이 고명길 목사, 고신 애국지도자 연합의 전문위원장인데요. 고명길 목사의 이 규탄 성명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명문 내용도 지금 교계에 상당한 지금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손현 목사의 선지자적인 외침에 대해서는 고사모가 광기 어린 정지를 주장했는데, 요번 이재명을 초대한 거에 대해서는 왜 입을 딱 다물고 있냐 이겁니다. 이 지점을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당시에 손현 목사 얘기할 때 그 당시에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냐 이겁니다. 예. 정치적 목사의 발언을 했다고. 그래서 심지어 고신총회 석상에서까지 나서가지고 손 목사를 비판하고 징계를 요구하고 일간지에 광고를 내면서 손현보 목사를 갖다가 신학적 타락자로 몰아세우기까지 했다. 그들에게 손현보의 워딩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정치 선동이었다. 근데 왜 이영훈과 서광석의 아부의 향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느냐. 아부의 이번에 이재명을 강단에 세운 것은 아부의 극치다. 자, 왜 그러느냐? 이재명은 차별금지법과 교회 해체법을 주도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영훈 목사는 이재명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한국을 이끌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찬양적 발언을 한 지점을 굉장히 세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송 목사는 이재명한테 박수 안 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따 좀 나무라 윽박지르는 거. 그리고 실개천 출신이지만 결코 그 개천을 잊지 않으시고 국민화함과 실용정치에 올인하는 모습이 한국교회 보기에도 참 아름답다. 이런 앙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법적 의혹과 교회 단합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향해서 무거운 질문 치는 것이었다.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찬사를 보낸 것은 아부를 넘어선 영적 배신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성도를 유린한 살벌한 검문, 그리고
이거는 신사참배의 대잡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왜냐면 대통령이니까 이제 경호 검색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주인인 하나님보다 권력자의 아내가 우선시된 현장은 중국 공산당 지하의 예배와 다를 바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 일제강점기 강단의 일장기를 걸고 천황을 향해 절하던 신사참배의 현장과 겹친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고 소강성 목사가 차벌금지법, 그 다음에 교회 제법을 획책하는 권력자에게 강단을 내어준 것은 형태만 다를 뿐 살아있는 우상에게 제사상을 차려준 현대판 신사참배와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이제 이 고사모를 갖다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년부의 회계 촉구는 징계 대상이고 이영훈 송강훈의 굴종적 아부는 연합인가?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재명이 아름답다며 박수를 강요하는 이영훈, 소강성의 말에는 침묵하는 고사모, 당신들의 정교 원리는 신학적 원칙이 아니라 자신들의 반성경적 논리를 강요했던 비겁한 고무줄잣대였음이 만천하에 증명되었다. 당신들이야말로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한상동 목사를 비판한 신사참배 가결자들과 무엇이 다르냐. 자, 이렇게 비판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사모, 고신정 씨는 신사참배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 목숨을 걸고 아니오를 외쳤던 선배들의 피 위에 있다. 그래서 교회 파괴자인 권력자의 비율을 맞추느라 성도들을 유린하고 강단을 팔아넘긴 이 못된 현대판 신사참배자들을 향해서 입 닫고 침묵하는 것은 고신정신과 선배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다. 그래서 고사모 목사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손은보 목사에게 퍼부었던 그 서슬퍼런 비판의 잣대를 이영훈 소강성 목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 즉각 성명서를 내고 그들의 배교적 행태에 대한 회개의 책임을 요구하라. 그리고 그들의 교회 앞에도 가서 정교불의를 어겼다는 당신들의 논리대로 피켓과 현술막을 들고 가서 시위도 하고 기도회도 열라. 거짓의 아비가 부활절 강단에 선 이 엄중한 사태 앞에서 끝까지 입국 탓하고 침묵한다면 당신들은 더 이상 고신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입에 담을 자격도 없는 철부지 목사들이고 장로들일 뿐이다. 부활절 강단은 권력자의 무대가 결코 아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영광받을 거룩한 곳이다. 전지자적 외침이 사라지고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강당은 더 이상 교회의 강단이 아니다. 우리는 거룩한 곳에 선 이재명과 그 무리들에 대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저 여우에게 가서 이르라 라라는 경고의 말씀을 다 같이 강하게 외쳐야 한다. 그것만이 고신이 살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길이다. 이런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저는 이거 교계에서 일은 일고,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인용을 별로 방송을 하고 싶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요거를 좀 비판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99명 중국의 사건과 관련해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12월 3일 계엄령 한 달 전 미국과 그래서 이제 12월 3일 계엄령 한 달 전에 상호 방위 조약 제3조가 재확인되었다. 그러니 미국이 개입해서 부정선거의 실태를 파헤쳐야 된다. 이런 취지의 영상을 말이죠. 장전 박사. 그래서 이 영상을 쭉 한번 해드리면 좋은데, 이거 잘못하면 또, 이거 이제 저작권 침해가 돼요. 그래서 전옥현 안보정로 TV가 아니거든요. 전부 이거 가짜예요. 절대로 보지 말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영상을 올릴 수는 없고, 제가 말이죠. 소리만이라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3조가 재확인되었습니다. 양측은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되며 사이버 공격이 특정 상황에서는 상호방위 조약 제3조의 목적상 무력 공격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보사령관 노사만 재판을 통해 군인들이 밧줄, 케이블 타이, 그리고 국면용 신발 주머니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2월 4일 밤 오전 1시 27분부터 2시 24분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밖에서 2대의 리무진 버스가 목격되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령 한 달 전 미국과 대한민국 간 상호방위조약 제3조가 확인되었습니다. 양측은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되며 특정 상황에서는 상호방위조약 제3조의 목적 그 다음에 특정 상황에서는 상호방위조약 제3조의 목적상 무력 공격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보사령관 노상원 재판을 통해 군인들이 밧줄, 케이블 타이, 그리고 복면용 신발 주머니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자료, 사진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12월 4일 밤 1시 27분부터 2시 24분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밖에서 2대의 리머진 버스가 목격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목격된 요 버스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동영상이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실제로 버스, 이제 그 요원들이 타고 탑승하고 요런 장면들이 자세하게 동영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현재까지 공개된 CCTV에서는 출발과 도착 구간 외에는 통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영상을 보시면 그 사이에 체포가 이루어졌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네, 그동안에 이제 제가 쭉 보도해드린 것도 한비일보에서 보도했던 내용이, 예, 이 영상으로다가 쭉 담겨져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계속해서, 예. 그러면서 우리는 군이 선거를 조작하던 중국 갑전단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체포해 가서 지금 체포하가는 이 모습이 사진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CCTV 영상으로 잡혔다 이거죠. 예.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니까 내용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제 아실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영상이 이게 3분짜리거든요. 예. 그래서 또한 중국 간첩단을 체포한 군부대 인근에서는 미국 험비 또는 지프 차량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미국 험비가요, 이 지프 차량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노상원 장군과 관련된 중국 간첩단 CCTV 영상에는 포승줄로 묶인 채 연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하고, 예. 그리고 정보사령관 노상원이,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버스는 전 현대자동차 CEO가 주한미군에 입증한 현대 유니버스 리무진 버스라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정보사령관 노상원이 한미 공동선언을 완수한 영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영웅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미국은 중국 스파이를 체포한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중간에 음이 좀 잘 안 들렸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삭제를 하고 제가 육성으로 요 3분짜리 영상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말이죠. 중국인 스파이들이 와서 부정선거에 개입을 했다. 그런데 한미 상호조약, 그러니까 이제 개엄 한 달 전에 한미 상호조약 제3조가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의하면 한미가 공동으로 사이버에 대해서는 수사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 없이는 이 의혹을 파헤칠 수 없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중국인 스파이가 체포됐다고 하는 현재의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수사권을 좀 발동해달라. 이런 취지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요,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경찰 당국의 수사, 그리고 선관위 조사를 통해서, 부인된 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FBI를 중심으로 해서 제기되면서, 한국에서도 이 의혹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여러분들의 판단도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이미 경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관위가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다시 한번 이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께 보도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